자, 녹음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2023년 6월 1일 오후 8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어지옹점의 71번째 시간 영화 소공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파이어팀이죠. 인형님과 이디언님 오셨습니다. 인형님부터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디오십니다. 네. 인사를 두 번씩이나 하셨네요. 네. 자, 벌써 6월 달인데 상반기 잘 보내신 것 같습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소름 돋아요. 지금 벌써 6월이 됐다는 게. 그렇죠.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슬프죠? 그러나 6월 말이 되면 또, 두 살 줄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디오님은 6월 말에 몇 살 줄어듭니까? 저는 한 살만 줄어듭니다. 생일이 3월이라서. 아, 생일 아주 빠른 분이었네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2살 줄어드니까 약간 이득인 느낌도 들고, 인형님은 몇 살 줄어듭니까? 6월 30일에. 저 이거 사실 아직 그 만 나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7월 1일, 6월 30일 기준인가? 그 기준으로 생일 전후로 이제 나뉘는 거죠. 생일이 만약에 지났다, 상반기에 생일이 있다, 이러면 한 살만 주는 거고, 생일이 하반기에 있다, 이러면 2살 줍니다. 그럼 저는 한 살 줄어요. 그렇군요. 아쉽네. 그러면 이제 이 인형님과 이지원님의 저의 나이 차이가 한 살씩 더 늘겠네요. 네. 6개월 동안. 네네. 쓸데없는 얘기 해봤고요. 네. 자, 이제 영화 얘기해볼까요? 네, 오늘의 영화 소공녀인데, 네. 줄거리 및 캐릭터 소개를 이제 인형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 간략하게 줄거리랑 미소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담배랑 위스키 그리고 남자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 미소라는 친구가 이제 물가랑 임대료가 너무 치솟으니까 집을 포기하게 되면서 대학 시절에 밴드부 친구들을 찾아가서 신세를 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거든요. 미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한 잔의 위스키 그리고 담배, 남자친구 한 소리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후순위인 집을 포기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고요. 사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친구인데 가사도우미라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친구들의 집을 청소해주고 요리도 해주는 대신에 그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에 한 발짝씩 발을 담가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3회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서 피렌체 한국영화제 심사위원상, 뉴욕 아시아영화제 최우수 장편영화상, 그리고 부일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등 국내의 수많은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네, 이어서 이디오님이 감독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은 전고은 감독님이시고, 주요 작품이 소공녀예요. 대표작이 소공녀이신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장편 영화를 연출하신 적은 없고, 소공녀 이후에 그 페르소나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연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 아이유가 나왔던.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영화 감독인 이요섭 감독님이세요. 범죄의 여왕 연출하신 분이고요. 네. 재미있는 점은 전고은 감독님이 이번에 티빙에서 시리즈물을 연출을 하셨나 봐요. 곧 방영이 될 텐데 지금 제목이 LTNS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솜 배우하고 안재홍 배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둘이 부부로 나온다고 하고요.
내용은 뭐 소공녀랑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방영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표로 있는 영화 제작사가 있죠. 빌바오님. 자, 이어서 광화문 시네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 시네마의 공동대표는 정거원 감독하고 김태권 감독인데 이분들이 한예종에서 만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효석 감독님도 여기서 속해 있고 또 타짜 3를 만들었던 권오관 감독도 여기 속해 있고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 제작사인데 보니까 독립영화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뭐 동아리에 가깝다. 사실은 그냥 모여서 작업실을 같이 만든 정도에 가깝지 사실상 회사로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는 회사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 나와서 사무실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작품 얘기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 터지고 또 작업할 거리가 생기면 뭐 아이디어 빌딩을 같이 하고 뭐 디벨롭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일 있으면 나 이거 아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소개시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같이 일을 같이 굴려가는 그 정도인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얕은 회사 정도까지는 아니고 얕은 수준의 어떤 창작 집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사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상당히 통통 튀는데도 근데 맹점이 별로 없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잘 다듬어진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잃지 않는 그런 게 이 영화사의 특징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한 명이 모두 제작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통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뭐 이런 영화 감독이라는 길이 사실 고독한 길이잖아요. 버텨야 되는 일인데 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든든해 보여서 뭐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광화문 시네마에 주로 나오는 배우들은 이제 황미영 배우, 족구왕에 또 나왔고 안재홍 배우도 2작품 이상 했고 이솜도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배우들이 있다. 아까 그 이디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정고은 감독의 다음 차기작에 또 안재홍과 이솜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꾸준히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배우들도 꽤나 있는 것 같은 영화 제작. 만들 때 합이 중요하니까 잘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작품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매번 네. 스텝을 바꾸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사단으로 움직인다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호흡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가 봐요, 그죠? 그렇죠. 재밌겠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네. 얘기도 하고 뭐 제작으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철없이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디어가 터지는 순간이 참 재밌는데 맞아.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네요, 그죠? 네. 그 빌바오님이 보여주신 네. 자이언티의 그 뮤직비디오도 이분들 같이 만드신 걸까요? 아마 좀 관련이 있는 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뮤직비디오님도 그래서 이제 소공녀 그러니까 자이언티 뮤직비디오 나중에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마 이제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걸로 좀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광화문 시네마에서. 네. 광화문 시네마의 작품에 항상 쿠키가 나오는데 그 쿠키가 이제 광화문 시네마의 다음 작품의 예고편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예고편을 쿠키로 심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화문 시네마 유니버스를 뭐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재밌다. 네. 몰랐어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제작사의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영화 소공녀에 대한 영화 간단한 평가 들어보면서 이제 얘기해 볼까요? 어디까지 했죠? 네. 저는 일단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그 뭔가 주인공을 동정하는 그런 시선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연출이 좋았어요. 네, 뭐 미소라는 인물, 집이 없는 인물에 대한 어떤 가치 중립적인 연출이 좋았고 또 미소의 현실을 되게
리얼리티 있게 또 그런 면에서는 다큐를 보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여준 점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인형님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은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담백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생각하면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미소가 처한 상황이. 그쵸. 당장 집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소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마치 미소의 여행기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소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은데, 그 밴드부 친구들은 사실 평범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삶이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보는 게 재미있었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소가 집도 없고 사실 돈도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랑 되게 사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하듯이 이런 상황에 막 연애는 사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소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었습니다. 미소의 캐릭터가 상당히 좀 잘 설정됐다는 게 잘 느껴지는 영화긴 하죠. 네. 저도 역시 이제 재밌게 봤고 이사를 제가 이사 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상당히 공감 가는 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캐릭터 구성이라는 게 그 아까 미소 캐릭터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소가 보면 사실 미소를 보여주기보다는 미소라는 어떤 플랫폼 위에 이제 집과 인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소를 통해서 담아내는 듯한 느낌의 구성이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과 가정을 이루는 방식이 사실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또 연결이 돼 있고 어느 집에 살 것이냐가 어떤 식의 가정을 꾸릴 것이냐랑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어떤 군상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청춘들의 나이대가 또 저희랑 또 비슷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제 얘기처럼 많이 느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영화 고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때 빌바오님이 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소공녀를 그래서 고르고 싶었어요. 모르셨죠? 저 이사를 하는 저에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요, 도움은 되지 않고 그냥 얘기할 거리가 많겠다. 아니 도움이 되죠? 네, 아니 영화를 통해서 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뭘 해야 되고 뭐 경제적인 환경 어떻게 굴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드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뭐 위치랑 거리랑 월세만 놓고 고민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행히 이제 제 인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고르게 되긴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도움이 됐다니. 도움이 됐죠? 네, 도움이 된 걸로 하면 되죠. 네. 네. 응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평가해봤고요. 각자 이 영화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현실적인 묘사가 많은 영화이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화적인 연출도 보여주거든요. 판타지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면을 꼽아보면, 미소가 한솔이랑 헤어질 때 길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길이가 그 호흡이 되게 길어요. 이제 마치 롱테이크처럼 키스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로맨틱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적으로 로맨틱한 맛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궁상맞은 모습들만 많이 나오다가 그런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니까 더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한 장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미소가 이제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서 텐트 치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데 무슨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장면을 연출한 게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좀 추려보자면 공인중개사랑 같이 집 보러 다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해요. 너무 어이도 없고 웃기고 처음에 저 서울에 자취를 시작했을 때가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 진짜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거기 계단이 되게 많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중개사가 헬스장 갈 필요 없다. 운동이 된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개소리죠, 진짜.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개사분들 중에. 아, 진짜 있어. 그 20대 초반에 호구 잡았다고 생각하는 있어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많아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약간 다락방 같은 거 문 보여주면서 거기다 막 귀중품 넣어가지고 열쇠 달아서 뭐 하면 너무 딱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짜 웃겼어요. 그냥 웃기고 하나는 이제 한솔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미소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배신자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 배신자라고 할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짜증내거나 아니면은 막 화내거나 아니면 헤어지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배신자라고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미소는 한솔이가 자기처럼 큰 욕심 없이 그냥 같은 삶을 추구하던 동반자였는데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배신이라고 느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저는 아까 이제 이디오님이 아까 얘기해주신 그 키스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키스 장면이 처음에 첫 장면이 그 한솔이와 미소가 추운 겨울 방에서 섹스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 장면이랑 그게 또 같이 막 보이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청춘들인데 사실 불타오르면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하잖아요, 20대 때는. 근데 그거를 저 섹스를 하기 위한 무드가 잡혔는데 날씨가 춥다고 안 하는 정도면 그 방이 얼마나 추운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마저도 쉽게 네, 만드는. 그러니까 20대 진짜 불타오르면 진짜 뭐 장난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릴 정도의 가난과 이 험악한 주거 환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좀 보게 되는 장면이어서 그걸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집이 얼마나 막 더럽고 힘들고 막 그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그거 하나로 딱 보여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그다음에 장면 또 재밌는 게 네, 옷을 벗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애들이 레이어드를 엄청 했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비싼 패딩 입으면 한 벌만 입어도 되겠지만 그런 패딩을 사야 입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 옷 저 주워 입으면서 여러 개 입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쵸. 재밌었어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마음 아프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가지고 음. 생각이 납니다. 네네. 그래요. 근데 그래야 저는 성공했죠. 끝까지. 네. 저와는 다르다. 이런 걸 네, 또 말씀드리고. TMI다. 네. TMI, 뭐, 내 방송인데 내가 TMI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이게, 전에. 뭐, 10년 전에, 뭐. 네, 여기랑 또 비슷한 게, 그 마지막에 아까 이지원 님도 그 키스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절절한 키스씬이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고 막 열정적인 순간에 막 퍼부어대는 그런 키스 말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걸 직감하고 뭔가 이 처절한 느낌으로 하는 키스가 상당히 오랜만이었고 예전에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네. 아시죠? 모를 실수가 없는 알긴 알죠. 말이지. 얼핏 기억나죠. 볼만한 나이실 텐데 그게. 옛날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뭐 한두 살 저는 때 나왔을걸?
아, 어, 그래요? 저는 그 MBC 드라마 예전 드라마 요약해주는 방송 있거든요? 아, 맞아, 음, 맞아. 아, 네, 그걸로 제가 봤었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게 여명의 눈동자에 보면 그 채시라 씨하고 그 남자 배우이 누구지? 하여튼 그 철조망 사이로 키스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아, 근데 음. 그거는 잘 모르는 나이에 봐도, 아, 저거는 뭔가 대단한 사랑인 것 같다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버금갈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요. 그걸 기억에 남는 장면들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미소가 이제 이 영화상에서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각자 좀 인상 깊게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미소가 마지막에 신세를 졌던 그 부잣집 며느리 선배, 그 미소가 마지막에 신세를 졌던 그 부잣집 며느리 선배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미소가 가장 마지막에 신세를 졌던 인물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소가 이 선배를 마주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선배가 이제 미소한테 뭐 어떻게 보면 독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쓴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라도 미소에게 좀 필요한 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미소는 미소의 세상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 미소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왔는데, 사실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미소도 한 명이고. 근데 미소는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을 한 번도 마주쳤던 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잣집 며느리 선배는 어쩌면 미소와 대척점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반대되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미소가 이런 인물을 만났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저도 더 어렸을 때에는 이런 그 미소가 이 선배와 대화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지고 민폐로 비춰져서 제가 난감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충분히 민폐였겠다. 내 행동이 민폐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소도 어떤 좀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 선배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를 좀 옹호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여기서 그 네. 옹호 또는 비난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네. 여기 나온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그런 가치 판단을 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음, 네, 맞죠. 네, 그게 미소가 됐든 아니면 그 부잣집 며느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또 인물들이 됐든 간에, 그냥 다양한 뭐 인간 군상이고, 저는 전고은 감독이 그런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 어떤 삶이 더 낫다, 어떤 삶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독이 비판의 포인트를 두고 만든 캐릭터는 없죠. 네, 다들 뭔가 네, 이해할 만한 구석들이 다들 있는 캐릭터들로 네, 나와 있죠. 네. 네, 부잣집 며느리 선배도 사실 같은 캐릭터고, 그런 면에서. 네. 이디오님의 그 시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음, 좀 위선적이기도 하고, 왜냐면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음, 되게 위선적이다. 음, 자기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거니까 나를 탓하지 마. 그냥 네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를 할 거면 사실 꼭 그 타이밍이 아니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남편이랑 담배를 같이 피러 나가고 난 후부터 마음이 되게 틀어졌잖아요, 선배가. 그렇죠. 되게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 비슷한 계열로 보자면, 이 사람이 미소를 대꾸 막 한 소리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소가 실제로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삶을 변호한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자기의 꿈도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 안정을 찾아서 그 삶을 선택한 건데, 그 삶이 미소에게 비춰졌을 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소를 혼냄으로써, 너가, 어, 난 너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아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미소에게 한 소리를 크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좀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형님께서 현정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요? 네, 저 현정이랑 대용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우선 현정은 여기 나오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가장 자기 거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소는 가족이 없지만 자기 거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었는데 현정이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시부모님이 30년 동안 중국집을 운영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정작 며느리는 그걸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대사들이 설명을 좀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미소가 친구들이나 뭐 이제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음식을 해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현정이한테 해주는 요리의 장면이 제일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뭔가 친구가 해주는 요리이기 때문에 가장 좀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어, 그리고 그 장면이 유난히 따뜻하게 연출되지 않았어요, 뭔가? 그 반찬 만들고 가는 네, 장면이요? 네. 그쵸, 그쵸. 그 반찬 만드는 모습이 되게 좀 따뜻해 보이고, 따뜻하고 미소가 음, 거실에서 막 햇빛이 되게 따뜻하게 들어오고 이런 아, 장면. 네. 뭔가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친구한테 네 밥도 좀 챙겨 먹으라고 편지 써준 것까지 되게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대용은 제가 특히나 인상이 깊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요. 현대사회 인간상의 표본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사실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모습이나 아침에는 되게 멀쩡해 보여요.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막 멀끔해 보이는데 밤만 되면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울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미소는 사실 집이 없을 뿐이지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계속 함께인 사람인데 대용이는 반대였잖아요. 집은 있지만 이제 막상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랑은 헤어져 버린 이런 비교가 되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조금 더 깊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집이 더 중요할까? 함께 살아갈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캐릭터 같기도 했습니다. 집이 중요하긴 하죠. 집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글쎄요. 네, 애초에 그 집을 살 때 같이 살 사람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만들어낸 집이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대용한테는. 그죠? 네. 그래서 쓰레기로 채워넣고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 네. 베란다에서 뭔가 이제 둘이 이야기 나누던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민지 캐릭터가 저는 좋았는데 재밌게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부잣집 며느리로 살기로 선택한 선배의 캐릭터도 이제 미소의 선택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도 맞지만 저는 민지도 정반대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 선택을 했지만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미소는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접을 받는 정도의 한 선택을 하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근데 민지는 자존감을 포기한 대신 뭐 그 직업적 특성상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 같지만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는 캐릭터였어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민지처럼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미소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미소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미소의 가치관을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 민지 캐릭터가 미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고 민지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사실 민지 캐릭터는 그냥 크게 아, 인상 깊지 그랬군요. 않았어요. 예. 오. 그리고 네. 약간 유일하게 좀 아쉬웠다면 민지 캐릭터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왜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를 좀 네. 생각을 해봤는데 왜 네. 뭐가 아쉬울까 싶었는데 음. 그냥 그 캐릭터가 약간 진부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아, 진부하게 느껴졌구나.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크게 인상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가 사실 정직하게 돈을 벌잖아요. 다 몸을 자기가 써서 그죠? 음. 남에게 성과를 속일 수 없는 그런 정직한 노동을 하는데 반해서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싸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근데 민지가 하는 직업은 사실은 이제 이게 성매매 관련 직업을 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존감을 사실 버리게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음. 그래서 미소와 완전 반대에 있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삐걱댐이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중요한 미소로 설명하는 캐릭터 중에 이제 남자친구 한솔이가 있습니다. 한솔이에 대한 선택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솔이는 이제 미소는 그래도 우리 뭐 힘들어도 같이 살면서 버텨보자 이런 말을 했지만 한솔이는 그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위해서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로 떠나는 인물이죠. 한솔이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저 한솔이는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로 그려져서 제일 공감이 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소는 사우디로 떠나는 한솔이한테 배신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전 차라리 한솔이라는 캐릭터가 아쉬웠던 점은, 왜 미소가 대용네 집에서 얹혀 살 때 저희 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남자네 집이라고 해서 한솔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소가 그 집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 좀 그런 반응들이 좀 뭔가 되게 궁상맞기도 하고 네. 네, 참 본인도 답답했겠지만 남자로서 좀 되게 쪼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홍이 집에서 미소가 살았던 기간 때문에 더더욱 한솔이가 사우디로 돈 벌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렇네. 근데 저는 뭐 여자친구가 뭐 놀러 가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쳐도 거기서 아무리 방이 다르다고 해도 그 집에서 며칠간 있는다고 하면 당연히 좀 화를 낼 만도 할 것 같긴 한데 뭐 상황도 상황이긴 하겠지만 저는 저는 이해가 됐어요. 한솔이가 그 정도는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인형님은 그 한솔이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한솔이를 이해는 하고 한솔이 선택을 존중하지만 저라면 한솔이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미소였더라도 한솔이를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헤어지면 헤어졌지, 뭔가 이렇게 만나는 상태에서 2년만 갔다 올게.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왜냐면 그 시간이 두 사람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 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옆에서 같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는, 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뭐, 그쵸.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거보다 같이 보낸 네. 시간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쵸. 물론 한솔이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더 오래 같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사실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많은 걸 변화시켰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고생해서 뭔가를 돈을 모으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미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사실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또 한솔이도 굳이 사우디까지 안 가도 미소와 함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찾으면 있었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제 두 사람도 뭔가 미소도 최소한의 노동만 하는 것도 사실 좀 극단적인 것 같고, 한솔이도 사우디로 떠나버리는 것도 사실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인 연인이라면, 그러니까 미소와 한솔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연인들이 있다면 아마 같이 있으면서 같이 버티면서 돈을 벌 방법을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일부러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미소라는 캐릭터가 중간에 둘이 헌혈하면서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빚지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직장을 잡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더 좋은 집을 살고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딱 만족하고 그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캐릭터라서 약간 한솔이와 가치관이 살짝 달랐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미소가 사실 워낙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긴 하죠 사실. 한솔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캐릭터긴 한 것 같습니다. 전 한솔이 응원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꿈의 웹툰 작가라는 꿈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 그걸 도전했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또 꿈을 접고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 또 이 여자친구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또 용기를 내서 또 사우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간 여태까지 했던 선택들 중에 좋은 결과가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인물 같아서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러나 떠나는 선택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집 같은 존재잖아요. 둘 다 제대로 된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른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고 서로가 집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존재들인데 떠나버리는 거를 결정을 했다는 게 여기서 좀 안타까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자이언티의 눈이 올까요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뮤직비디오 보셨죠? 두 분 다. 저 보다 울었어요. 이디오님도 보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디오님이 보시기에는 이 뮤직비디오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면 한솔이가 사우디에서 돌아온 상황을 좀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 뮤직비디오잖아요. 네. 일단 이 기획이 되게 좋았던 게 영화의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한솔이 돌아오고 미소로 보이는 이제 인물과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솔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상상하게 돼서 재밌었는데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제 미소의 옷을 캐비넷에서 꺼내잖아요. 캐리어에서. 네. 네. 그 옷이 혹시 미소의 유품일까? 라는 상상을 했거든요. 유품 같지 않아요? 그 뭐 정확한 그 옷 같지 않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뭐 그게 유품인지 미소가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또 뭐 그 한 소리 이 안재홍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아, 여지를 주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괜히 더 울컥해지고 네. 그래요. 이제 인형님은 그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슬프다. 저는 음. 유품이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근데 그 영화 이야기랑 딱 이어진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았었어요? 저는 딱 보면서 저건 에필로그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예, 딱 맞아요. 보자마자 에필로그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전 단순히 헤어졌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죽었다고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너무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아, 그냥 네. 미소를 생각하면서 그 의상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미소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 친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미소의 스타일대로 옷을 샀다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해서 음, 옷걸이에 걸어두고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에서 되게 슬펐고 그 되게 좋은 방이었잖아요. 제일 비싼 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싼 방을 굳이 가는 이유가 저는 이제 한 평생 좋은 집에서 못 살아본 미소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음,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 비싼 방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그 유품을 옷에 마네킹 같은 거에 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미소 대신이라도 이 좋은 방에서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슬프다. 네, 음. 저는 그렇게 봐서 되게 슬펐긴 했는데 네. 그러게요. 이게 그 미소가 죽었든 안 죽었든, 어쨌든 가장 좋은 방에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으로 가장 네. 좋은 방에서 하루 잘 수 있게 됐는데, 네. 미소가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음, 꼭 한번 소공녀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이 뮤직비디오가 결과적으로 에필로그가 맞는 것 같고 또 음. 미소가 죽었다고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표현이 된 거 아닐까. 저도 그게 너무 이제 소공녀를 보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막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서 쭉 못 보겠긴 했어요. 너무 좀 근데 이거 어떻게 보기 힘들긴 찾았어요?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그 시네타운 19 거기도 소공녀를 다루셨었는데 2019년에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영화 보고 나서 그걸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소공녀 뮤직비디오 얘기를.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자이언티 뮤직비디오 그 눈이 올까요? 그 공식 영상 댓글에 보면 그 타임라인과 함께 그 소공녀에 연결돼서 해석을 남겨놓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맞아. 네, 그분 댓글을 보면서 같이 보면은 눈물 콸콸 나죠. 네, 너무 슬펐던 게 그 가사 네, 중에 네, 내 곁에만 있으면 돼요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음. 네. 그게 소공녀에서 미소가 얘기했던 그 말들과 이어지면서 그게 가장 슬펐어요, 저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미소가 한솔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 내 곁에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된다고 너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무시하고 한솔이가 떠나서 미소가 죽은 거니까. 너무 비극이야. 너무 슬퍼요. 네. 어쨌든. 근데 이디오님 말씀대로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다. 네. 자, 요런 한솔이의 선택은 이제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저는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소의 위스키가 상당히 중요한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소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취향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미소처럼 포기할 수 없는 취향이 있다면, 인형님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저는 무조건 과일이요.
과일 네. 왜 그렇죠? 네.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네. 제철 과일 먹는 게 제 삶의 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음,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밥 대신에 과일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는. 아, 아주 잠깐이라도. 음, 그래서 뭐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의 고요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음. 음. 근데 과일을 꼭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과일을 좋아했고, 네. 제가 식감이 좋은 음식들을 좋아하거든요. 음, 뭐, 물론 밥도 좋아하는데, 과일은 신선하고, 그리고 좀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먹는 게. 먹는 거 음,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생긴 어, 것도 다 다르고, 네. 일단 그리고 먹는 게 좀 간편하잖아요. 음. 안 간편한데요? 그 깎아먹는 거 귀찮은데. 그래서 저는 깎아 먹는 거 잘 안 먹고, 그냥 저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네. 포도 이런, 머스케트, 네. 포도는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복숭아랑, 껍질 깎아야 되는데. 아니요, 저 복숭아 그냥 먹어요. 그 청두복숭아? 아, 아니요, 그냥 복숭아. 아, 그것도 잘 씻으면, 맞아요. 네, 저는 털까지 잘 씻을 수 그냥, 있어서, 네, 맞아, 맞아. 다 그냥 씻어 먹고, 아까 제가 음. 어릴 때 시골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시골 살았을 때 그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다양한 과일을 접하면서 음. 그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과일을 항상 주구장창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어릴 때 뭘 먹었는지, 어디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면, 뭐 맞아. 부모님들 보면은 항상 이제 기촌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챙겨 드시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릴 때 뭘 진짜 먹었고, 네. 중요해요. 예, 어릴 때 뭐 애들이랑 놀면서 살구도 따먹고 앵두도 따먹고 이랬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과일 자체를 섭취하는 게 저한테는 재미가 있고 음, 맛도 있고 즐거움 자체인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지만, 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뭐 농구도 좋아하고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생각보다 최근에 상황상 그 두 개를 많이 못했는데도 삶이 또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 모든 것은 대체가 되는구나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치킨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치면. 그러니까 뭐 정말 맛있는 안주들 많이 먹어봤는데 뭐 소고기, 뭐 참치, 뭐 대단한 음식들 뭐 먹어봤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굳이 꼭 뭐 안 먹어도 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근데 전 치킨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도 혼자서 조용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럿이서 먹는 치킨은 또 별로 의미가 없고 혼자 조용히 오로지 그 치킨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좀 그 누가 그걸 영상으로 찍는다면 상당히 야만스러워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에요. 그게 뭔가 이 튀김옷과 그 기름 먹은 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찍어가지고 소주 한 잔씩 먹으면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디오님은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쌀을 포기할 만큼 이제 그만큼 소중한 취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디오님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뭐 음악 취향이나 영화 취향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던 분인데 좀 변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옷 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쌀보다 어, 위스키다 이 정도의 취향은 없는 것 아, 같고요. 네. 딱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건 없군요. 아니, 저도 물론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지만 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요. 이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네. 그래요. 이디오님 뭔가 되게 어른 같아요. 어른 맞지만. 아, 어른 맞죠? 네. 네. 이제 네. 나이가 몇 개죠, 이제? 아, 이제 그렇습니다. 곧 40입니다. 아,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인생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음, 그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고 싶고, 네, 좀 한편으로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노동자로 음, 삶을 사니까 음, 그만큼 더 자유가 소중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뭐 또 돈 얘기지만 저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저는 당연한 말씀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자유와 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그렇죠. 돈을 통해서 자유를 좀 많이 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요새 왜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자, 그럼 인형님은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저도 이디오님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하나로 얘기하자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는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한 소리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음,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음, 저도 근데 결국에는 치환되는 게 시간이지 않나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진짜 뭐 하고 싶은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걸 덕업일치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한철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일을 만약에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서 만족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오더라도 어느 순간 또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어떤 행복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거는 요새 좀 느끼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닐까.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이거저거 빈둥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좀뭐 낮잠도 좀 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잘 지내나 하면 좀 연락도 하고 싶고 이러는 게 많아서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하려면 이제 또 시간을 또 벌기 위해서 또 돈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벌기도 해야 되고 하긴 한데 그만큼 이제 노동 대비 얻어지는 수익을 많이 늘리면 이제 저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가치여서 그런지 시간이 참 최근에 많았다. 네. 그 집을 보러 다니면서 네.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음,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시간 대비 가장 수익이 높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음,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남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면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또 어떻게 확보할까? 이러면 기준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답을 찾으셨어요? 답은 안 나오죠. 그냥 그 그림만 그린 거죠. 음, 어느 정도의 어떤 과감한 선택을 포함해서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음, 네, 계획대로 된다면 잘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무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요. 저는 뭐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시간이 또 꽤 많이 흘러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배우 이솜과 정고원 감독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 생각하시는 배우 이솜의 매력 뭐라고 보세요? 도화지 같은 매력이 있는 배우 같아요. 약간 배우들 보면은
가끔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그 배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솜의 경우는 그 반대로 오히려 어떤 캐릭터를 맡느냐에 따라서 작품 속에서 돋보이기도 하고 혹은 묻히기도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배우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소공녀에서 더 캐릭터를 잘 맡아가지고 돋보였던 것 같고요. 이솜이라는 배우가 나온 작품을 모두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소공녀도 그렇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같은 작품에서도 되게 좋았어요. 그죠. 뭔가 이게 그 배우는 사실 이목구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목구비에서 어떤 이미지를 관객들이 받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센 캐릭터도 되고 약간 귀여운 캐릭터도 되고 이런저런 캐릭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디언님은 이솜 배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인형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 이솜 배우는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일전에 저희가 올드보이 얘기하면서 제가 송강호보단 최민식 같은 배우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솜 배우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드러나게끔 연기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비판이 사실 이제 송강호 배우에게 따르긴 하는데 물론 좋은 배우 맞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 작품에서는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저기 이제 남자 배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솜 배우가 전도연 배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봐요. 전도연 배우도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하고 약간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기도 하고 뭐 강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이 되게 다양한 역할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연 배우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네. 택배기사에서는 별로였나요? 택배기사에서는 그 작품 자체가 되게 별로여서 제일 좀 빛이 안 나는 캐릭터죠. 사실은. 딱히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서 제가 볼 때는 네. 아유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시간에 뭐 카페 한 번 더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고은 감독의 연출이 다들 좋다라는 건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좀 얘기 더 해볼까요? 이디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되게 영화적인 연출과 또 한편으로는 다큐 같은 연출을 잘 적절하게 쓰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다큐 같은 연출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예를 들면 집 보러 다니는 장면일까요? 맞아. 언더? 네. 굉장히 그게 다큐적인 연출인가요? 현실 고증이 잘 된, 현실적인 연출을 다큐 같은 연출이라고 하시는 네, 거구나. 네, 담백하게 다 빼고. 네, 네, 그런 담백한 장면도 있지만, 음, 또 굉장히 영화적인 판타지스러운 장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텐트 씬이라든지 키스 씬 같은 장면도 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병렬적이고 그냥 좀 이렇게 나열해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근데 미소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좀 신비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다큐처럼 좀 담백하게만 보일 수 있었음에도 미소 때문에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자요. 보면서 네. 영화가 좋았는데 막 명확하게 뭐가 좋았다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이디오님 설명 들으니까 뭔가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hat a day! What a lovely day! 녹음에 참여하신 소감 짧게 한번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녀를 보면서 제가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밴드 멤버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되게 현실에 좀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미소라는 인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경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뭔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마 전고은 감독이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이 밴드 멤버들한테 이입을 해서 미소라는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인물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 미소의 주변 인물들 중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분들이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캐릭터가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인형님은요? 소공녀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다시 봐도 참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 들었고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미소한테 조금 집중을 했어요. 해서 어떤 다른 환경보다는 미소처럼 좀 나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소공룡 OST 들으면서 지냈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네. 글쎄요, 저는 이번 영화가 제 지금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많이 뽑아서 분량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네요. 좀 이런 건 좀 냉정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화 재밌게 봤고,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